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분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어제 저희 영상 버전을 기다리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어제 해보니까 영상 편집은 소리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걸려서 하루에 못 올리겠다. 아니면 편집을 포기하고 옛날처럼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로만 막 그냥 찍자마자 바로 올려버리는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너무 그 당일로 올리는 게 어렵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좀 더 방식을 고민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좀 제 시간에 업로드 될 수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그걸 보시고 댓글이 다 나은 씨가 얼굴을 정말 훌륭하게 가렸다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기술이 더 나아진 것 같다고. 혹시 봤어요, 나은 씨 방송을? 정말 안 봤습니다. 신기하게 여기 이렇게 눈만 나오더라. 제 친구가 옛날보다 더 잘해. 친구들이 캡처해서 그거 찍어서 저 비웃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영상에 캡처해가지고 놀리더라고요. 이게 기술이 는 게 아니라 혹시 얼굴이 그 사이에 좀 작으신 거니까요? 이렇게? 아니야. 아니라니요. 아니라니요. 예, 제가 단식 후에 또 급격한 폭식으로 그러진 않았고요. 그게 거의 복면가왕 수준으로 진짜 완벽하게 싹 가려지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김태민님과 김태호님이 너무 큰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이런 거지. 아, 그런 의미에서 실망을 하셨다. 아니 저희 싶은데 페이스북 그 위에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커버 사진. 거기에 저 있어요. 거기 저 얼굴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들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어. 항상.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어떻게 내가 효강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KM 소식부터 듣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제 말씀드린 방통심의 출범 하루라도 늦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문은 오늘 안 털고 방송과 종편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돌마고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예, 저희 오늘 좋은 소식 어제 오후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고영주 이사장이 날아갔죠. 네, 날아간 건 아닙니다. 거기 아직 붙어는 있습니다. 네, 집에 갔죠. 이게 아니지, 내려왔다. 집에 안 갔지. 아니 비상근이니까 집에 간 거예요. 이사직은 아직 이렇게 간당간당 붙어 있지만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멘탈이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죠. 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큰일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분은 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 뻔뻔함에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스스로를 애국투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진짜 아주 작은 어떤 것만 있어도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영혼의 상처를 입으며 내가 이분들한테 큰 피해를 줄까봐 투두둑 내려오시잖아. 별 내려와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강력하십니다. 아무튼
신념의 강자들이고 아무튼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고영주 사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강규영 이사나 고대영 사장 이런 KBS 쪽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범죄 집단이야 잘못 보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사장에서 해임됐는데도 이사를 그만두지 않는 거는 보통 멘탈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자세한 소식을 KBS, MBC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KBS는 조용한 변호사님이 어제 그 김경민 이사의 후임으로 후임 아무튼 사임하신 김경민 이사의 자리에 조용한 변호사님이 선임은 아직은 안 된 거고요. 추천되었습니다. 조용한입니다. 예. 알아. 내가 얼마나 조용한 변호사를 잘 아는데. 조용한 변호사. 처장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 조용한이라 그랬어 내가? 발음을 헷갈리실까 봐. 조용환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인권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고문으로 조작된 그 장기수들, 그러니까 간첩 사건을 굉장히 진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진실의 힘이라는 단체 있죠. 그 단체의 그 단체를 꾸리시면서 아주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이 조작 간첩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지? 그분들의 인권, 국가 폭력으로 인한 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변호사인데 게다가 이제 이쪽 방송 쪽 관련된 것에도 관심이 계속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후임에 또 낙점이 되셨네요. 아무튼 생각도 안 했던 분이긴 하지만 매우 적절한 분이시다. 예. 저는 굉장히 항상 조용한 변호사가 늙으셨다고 생각했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편은 아니더라고요.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가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 여권이사가 많죠. 네. 구 여권이사들이 빨리 사임을 해서 6대 5입니다. 6대 5. 진짜 KBS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사분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KM 연결하면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KBS 네, 그럼 먼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취 간사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반갑네, 우리 사장님의 또 다른 기행 목록에 추가돼야 될지 참 난감한 사안인데 저희가 소식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고대영 사장님이 이게 며칠 됐다고 돌아오셨네요? 중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돌아왔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고대영 사장이 중국으로 출국했던 일정을 취소를 하고 네. 오늘 귀국을 했다 내지는 할 것이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오늘 내로 예, 오늘 귀국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귀국을 할 거거나 아니면 이미 귀국을 해서 몰래 들어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고대영 사장이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에 해외로 나가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그 ABU라고 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합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지의 일정을 보면은 정작 ABU 총회가 열리는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그 고사장이 월요일 밤에 출국을 했는데 이튿날인 31일 화요일에는 회장단 회의가 있었고, 네. 또 수요일에는 ABU 이사회, 그리고 목요일인 어제는 이제 외유성 프로그램이었죠. 문화 시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고 사장이 출국을 하면서 내세웠던 그 ABU 총회 참석인 그 총회는 오늘 이제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오전 9시부터 개회식을 열고 거행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ABU 총회가 열리는 오늘 귀국을 해버린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들고 또 최근에 좀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보궐이사가 선임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방통위가 의결을 했는데 조용한 변호사가
한 자리 비어 있는 보궐 KBS 이사로 선임이 됐으니까 예.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출국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라서 아마 좀 이런 점도 논의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법도 하고요. 예. 또 약간 이건 뭐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라 할 만한 건 있는데 예. 현지에서 고대영 사장 일행이 예. 우리 KBS 세노조에 추적조가 붙었다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중국 공안에다 경비를 요청했다. 저희들이 무슨 뭐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뭐 강도질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도 아닌데 KBS 세노조의 추적조가 중국 현지에 따라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네. 중국 경비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현지에서 우리 세노조의 추적조를 목격했다는 사측 인사도 등장하는 등 뭐 긴장과 초조가 역력했다는 이런 후문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세노조의 취재팀이 현지에 파견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고 사장이 조기 귀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네. 아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 기자고 PD인데 취재하러 갈 수 있는 거지 왜 자기 직원들을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네. 또 이제 고대영 사장이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되었고 예. 또 저희 세노조와 KBS 기자협회가 지난주 10월 28일에 고발도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떤 건으로 고발이죠 그거는? 그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 돈이 200만 원 받고 그 사건이군요. 예. 이게 좀 수뢰 후 부정처사 또 방송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발을 지난 26일에 했었거든요. 예. 검찰이 불과 7일 만인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습니다. 조금 빠른 편이죠. 그 정도면. 네, 좀 그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비춰봤을 때 좀 속도를 낸 그런 절차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비춰볼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는 대목인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성재호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그 고발인 조사를 받고 고대영 사장이 200만 원을 실수하고 검찰 수사를 그 보도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은 당시 국정원이 고대영 사장에게 200만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KBS 기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 KBS 세노조가 입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증거들을 수집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수사가 된다는 얘기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지금 고대영 사장이 사실 이 국정원 200만 원 수수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영 사장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조사를 앞둔 혐의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참에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고대영 사장의 200만 원 수수 수수료 의혹이 있고요. 또 KBS 도청 사건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인데요. 경비업법이 뭐냐면은 이제 시설이나 인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업체와 고용을 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 경비업체들이 과거에 사측의 어떤 쟁의활동을,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컨택터스라든지 이런 아주 악질적인 노동조합 파괴의 경비업체가 동원된 사례들이 많아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데 경비업체를 악용할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런 법도 아랑곳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경비업체를 동원해서 탄압을 해온 꾸준히 탄압을 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건도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수영 기자님도 알고 아실 텐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박근혜 정부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을 공개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수석비서관회의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사실상의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들인데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그 이제 원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KBS 뉴스가 그 명령들, 지시들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예전 뉴스들을 토대로. 예,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KBS가 아예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된 경우에는 거의 100% 이제 KBS 뉴스가 따라갔더군요, 그 지시를.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차원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국정원 개혁위원회, 그러니까 현재 그 국정원 내부의 과거 적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국정원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캐비넷 문건 등을 통해서 이제 수행됐던 그런 문제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국정원 개혁위원회에다가 이거 조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전달을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고대영 사장이 사실상 이제 보도 책임자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인데 또는 사장일 때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박근혜 정부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도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 중에 아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렇군요. 그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죠. 아마 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안 질의가 오갈 걸로 보이는데 그 국정원 캐비넷 문건에 등장하는 KBS 보도에 대한 개입, 박근혜 정부 하나에서 일어났던 좀 비서실장들이 국정 교과서라든지 또 저희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모자란 것이 아니냐, 더 있지 않느냐, 내지는 이미 검찰에 고발한 내용들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점들이 현안 질의에 포함될 수 없을까. 그래서 좀 관련 정치권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이렇게 실제로 이행되는 뉴스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면 채 2-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내부에서의 호응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주시하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하도 이런 범법 혐의들이 많아서 사실 방통이나 또는 대통령이 바로 해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야 뭐 1시간이라도 빨리 단 1분만이라도 빨리 그 좀 책임 있는 기관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감사원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들의 임명을 추천했던 권한이 있는 만큼 당연히 이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감사원에도 KBS 이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낱낱이 이제 고발 내지는 이제 청구의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감사원도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KBS 기관에 대한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그 법인카드 KBS 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감사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아직 진행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감사의 결과가 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묻는 방향으로 나와서 방통위에다가 이사들을 해임할 것을 좀 건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고대영 사장과 이사진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또 범법 혐의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좀 긴 시간 할애했습니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용한 변호사께서 이분이 예전에 방송위원회에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KBS 보궐이사에 선임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제죠. 그 39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사퇴한 김경민 전 이사 후임으로 조용한 변호사가 추천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현재 11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1명이 해임돼서 보궐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미 거리된 이사를 보궐하기 위한 그런 이사로서 조용한 변호사가 추천이 됐고요. 아마 뭐 별 이변이 없는 임명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영환 변호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4대 6, 6대 4 구도였던 이사회의 구도가 예. 이제 6대 5 구도로 예. 좀 정상화에 근접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이 이사진의 구성이 과거 접대 이사들을 좀 퇴진하는 데에도 압박을 해주고 예. 고대영 사장도 더 이상 자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더욱더 줄어들었다. 예. 라는 점을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영환 변호사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 법률 법조인이시죠. 그래서 예.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초기 멤버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어려움을 돕는 그런 모임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뭐 그런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법률계 인물이시기도 하고요. 예. 과거에 그 헌법재판관으로 한번 추천이 됐다가 예. 당시 구한나라당의 반대로 예. 무산됐던 그런 맞습니다. 전력도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방송계에 인연이 없는 게 아니시고 예전에 방송위원회에서 일한 경험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추천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파업이 벌써 60일이 됐죠, 이제 60일이 다 됐는데 오늘로 파업 예. 61일째입니다. 예, 61일째군요. 벌써 2달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좀 쌓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분위기 그리고 KBS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전국 10개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시면서 투쟁을 전개하셨는데 이 소식까지 좀 함께 전달해 주시죠. 예, 이제 파업 대우가 아마 파업 열기 내지는 파업의 그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랄까요? 예. 단서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가 거의 매일 이제 KBS 본사 2층 로비에 있는 민주광장이라는 그 널찍한 공간에서 파업 집회를 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항상 보면은 파업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파업 초기나 지금 60일이 흐른 지금이나 예. 그 참석 대우의 규모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감동스럽기도 한데 네. 그래서 파업을 참여하고자 유지하고자 또 이제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나 참여도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파업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당장 이제 딸린 자식도 있고 예. 배우자도 있는 이제 조합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라서 그런 점은 저희로서도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또 조합이 커지면은 여러 가지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의 조합원들은 그나마 고대현 사장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고 또 이사들 얼굴도 한 번씩 봅니다만은 저희 그 전국에 계신 지부 조합원들은 어찌 보면 지역에서 고립된 채로 싸움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조합원들을 10개의 조로 나눠서 전국 10개의 그 지역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찾아가는 직접 그런 가셨죠. 그렇습니다. 부산도 하고 강주도 가고 또 강원, 영동, 영서 또 서쪽으로는 이제 대전, 충청, 청주 이런 전국 곳곳에 다 분산해가지고 찾아가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각 지역별로 함께 그 지역국에 내에서 집회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선전전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돕지 않으면 사실 힘든 상황. 이게 파업 2달이라는 게 사실 지금 거리에서 함께 응원하고 있는 저희도 사실 그 이제 어떤 어려움, 고통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며칠 남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 하에 좀 힘을 더 내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파업이 진행되면서 참 이 KBS 상황이 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에 의하면은 이제 예능 방송들의 파행이 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경영진은 평창 올림픽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좀 이 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능 파행이 이미 현실화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그나마 뭐 재편집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거에 촬영했던 분을 간부들이 억지로 방송을 만들어서 내는 시간을 때우다시피 하는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여력을 다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원래 9시 무렵에 방송됐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가 있었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도 결국은 이제 결방을 시키고 스페셜 방송이라고 해서 예. 과거의 내용을 재방송하는 예, 방식으로 맞습니다. 하행 방송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예능 프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KBS가. 그렇습니다. 예. 지난 26일에도 해피투게더 3가 맞습니다. 결방이 됐었고, 예. 29일 일요일에는 1박 2일 결방됐었고요. 예. 또 31일 지난 일요일이었죠. 예. 31일에는 용띠클럽, 용띠클럽 철부지를 물어망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결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이제 살림하는 남자들마저도 스페셜 방송으로 대치되면서 예능 부분의 도미노 결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어제 방송 예정이었던 해피투게더 3 역시 결방됐습니다. 예. 이렇게 결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능국 조합원들이 최근 굉장히 투쟁의 열기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뮤직뱅크 녹화가 있는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뮤직뱅크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류 팬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뮤직뱅크 녹화를 위해서 긴장실로 찾아오는 아이돌 스타들의 모습이 많이 포착하게 되는데요. 그 팬들이 모여있는 포토라인에 우리 예능국 PD 조합원들이 비가 내리는데 무비를 뒤집어 쓰고 피켓을 들고 오늘 선전전 피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돌 스타들의 이제 사진 찍히는 과정에 뒤에 고대형 아웃 그런 이제 피켓들이 함께 찍히는 예.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트와이스 컴백일이었는데 사진 많이 많았겠네요. 또 이게 아이돌 팬들이 이렇게 뮤직뱅크 녹화 날이면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가 아니죠. 전날부터. 그렇죠. 전날부터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같이 출근하신 겸입니다 지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곧 있으면은 끝날이라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또 오늘 고대영 사장 돌아오셨으니까 저희가 내일은 주말이라 소식을 못 전해 듣지만 우리 고대영 사장님 도대체 어떤 의지 중이신지 왜 돌아오셨는지 ABU 총회는 참석도 안 하시고 이 소식도 다음 주 월요일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KBS MBC 조합원 여러분들과 저녁 7시에 또 돌마고 시민문화제 하는 날이니까 그 자리에서 또 시민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이어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PD가 계속 축하의 말씀 전해라, 신나게 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KBS를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네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일단 MBC 본부에게 반가운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드디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 그리고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달을 좀 해주시죠. 네, MBC 정상화에 이제 물꼬가 텄다. 예.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저희가 이런 제목의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네. 어제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을 이사장직에서 끌어내리는 안건에 결의가 됐습니다. 의결이 돼서 고영주 이사장은 이제 이사장직위는 박탈이 됐고 비상근의 평이사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로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의결된 다음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지만은 이사직도 박탈해야 한다. 예. 이사직에서도 해임해야 한다. 이런 건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하기 위한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공문을 조만간 방통위 쪽에 발송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고영주 이사장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냥 퇴근을 해버리셨어요. 예, 갔어요 집에. 네, 그래서 본인은 그 자리에 회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예. 네, 이게 어쨌든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는 소수이사가 된 김광동 이사 이런 분들이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특히 김광동 이사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절차라는 게 이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상정이 된 안건도 아니고요. 예. 그동안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또 자진 사퇴 요구는 계속돼 왔는데요. 예. 이번에도 계속 사실상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예. 고영주 이사장 해임안이 작년에도 심지어 맞습니다. 구야권 이사장이 제출을 예. 하게 됐고 예. 그때는 이제 지금 구여권의 이사들이 뭐 6명이나 되니까 예. 그냥 수적으로 밀어붙여서 안건 자체가 안 상정조차 못하게 예. 했었죠. 예. 사실 뭐 소명을 하려고 들면은 진작 했을 기회도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 방문진법이나 이런 절차상에 어떤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한 대목도 없어요. 그렇군요. 소명을 해야 된다는. 예. 물론 이제 뭐 예. 통상 이런 해임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듣고 해야 하긴 하지만 뭐 하는 게 통상 관례라고는 하는데 예.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운명을 사실상 예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최근 발언을 예. 했던 걸로 보면 맞습니다. 본인의 예.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달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뭐 김광동, 이인철, 권혁철 이 세 분이 뭐 이런 말씀을 어제 계속 회의 중에 하면서 시간을 끌고 예. 결국에는 뭐 김광동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이사는 퇴장을 하셨죠. 예. 사실상 시간 끌기 말고는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뭐 표결은 결국 이제 김광동 이사 한 사람만 남아서 현 여권 5분하고 해서 6명이 표결을 해서 찬성 5, 기권 1. 예. 김광동 이사가 기권을 하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결국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 이 직업이 MBC 방문진 이사인 김광동 이사도 이제 드디어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아갔다는. 예, 알겠습니다.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김광동 이사는 또 언제까지 뭐 임기를 다 채우실 수도 있고요, 아직은. 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MBC 정상화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조합원들은 뭐 어제 방문진 이사회 열리기 전에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 방문진 앞에서 또 집회를 예, 했고, 맞습니다. 집회 도중에는 뭐 이 해임안이 처리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이후에 다 각자 이제 저희 조합 집행부를 통해서 전해 듣고 예. 다들 뭐 여기저기서 어제는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술자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일단 큰 고비 넘었다. 예, 한 고비 넘었습니다. 이게 고영주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에서 내려온 게 그간에 이제 숱한 파행을 겪었던 방문진 운영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어제 이 안건 말고도 뭐 다른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요한 안건도 일사천리로 참 그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예. 좀 허탈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요. 예. 방문진 내에 어떤 합리적인 문제 제기,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예. 재임하는 동안. 예. 단순히 구 여권 이사들이 뭐 소수로 전락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이 상근 이사장이 갖는 어떤 권한과 의미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동안에 뭐 방문진의 각종 사무를 또 총괄하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예. 그러면서 방문진이 집행하는 각종 뭐 학술 진흥 예산이랄지 광고 예산 이런 것들을 아주 편협한 단체나 매체에 몰아주기도 했고. 맞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조리들이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예. 모쪼록 이제 방문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당장 이제 김장겸 사장 해임까지 이어져야 되는 국면에서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해. 이게 이사장은 상임이죠. 우리 이사들은 비상근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사장만 상임이고 예. 다른 8명은 이제 비상근. 그러니까 이사장이 참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동안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일부 극우 매체와 또 연결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런 뭐 부분에서 예산 같은 것들 그쪽으로 많이 몰아주기도 해서 또 그렇죠. 문제가 됐어. 예. 시민분들이 사실 기대하는 것은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이 됐으니 김장겸 사장의 해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김장겸 사장의 어떤 해임 사유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가 될 수 있는 2016년 경영평가 보고서가 이제서야 드디어 이게 채택이 됐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고용주 이사장 불신임한 또 해임 건의 이거 포함해서 예. 이거 외에 2016년 MBC 경영평가 보고서가 예. 드디어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11월인데 2007년 11월 17년 예, 11월인데 예. 2017년 게 아니라 16년 겁니다. 16년 겁니다 이게. 예. 그동안 여기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올해 6월 정도에 이게 채택이 됐어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올 상반기부터 이미 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었고 예. 통상 한 6월 전후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쯤 예. 채택이 됐는데 예. 이게 구 여권이사들이 계속 그 회의에서 파행을 사실상 조장하면서 예. 채택을 방해했습니다. 예. 왜 그랬던 이유는 거죠? 단 하나예요. 예. 이유는 경영평가 보고서가 4개 항목으로 MBC 경영에 대한 4개 항목으로 작성이 되는데 그중에 보도 시사 분야에 대해서 구여권 이사들이 강력히 반발했었던 겁니다. MBC 보도가 뭐 문제 있다는 거는 굳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예. 이 현실에 대해서 보고서가 비교적 차분하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예. 담담하게 비교적 작성이 예. 돼 있는. 왜냐면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학자가 쓰시다 보니까 학자분이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뭐랄까 감정적인 표현 이런 거는 철저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시고 예.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그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구역관사들은. 왜냐하면 이게 김장겸 현 사장이 작년에 보도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공식화되는 순간 김장겸 사장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흔들릴 수 그렇죠.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엔 김장겸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방해를 해왔는데 결국 어제 이제 이 안건이 폐기까지 고영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경영평가 보고서 안에 대해서요. 예. 구 여권 이사들이 일부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 반영된 1차 수정안이 결국에는 최종 보고서로 채택이 어제 됐습니다. 야,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 이게 통과가 6월달에 됐어야 되는 게 그게 뭐라 할까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KBS에서는 이미 그때 그 시기에 한 6월쯤에 이미 통과가 됐었던 거고 채택이 됐었던 거고. 네. 아무튼간에 구 여권 이사들이 이 참 상식적인 일들을 막아왔던 게 이제서야 조금 정상적으로 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 보고서가 이제 김장겸 사장의 어떤 해임 사유가 이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라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그럴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도 시사 부분에 이제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리기는 여기 사실상 조금 너무 많은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자들을 다른 부서로 내쫓고 하는 이제 그 노동 탄압 문제까지도 사실은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에. 경영평가 보고서에서요? 그 보도 시사 부분에서요. 그렇군요. 사실상 이 기자들을 쫓아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기자들을 부당 전부하고 현장에서 배제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정말 말 잘 듣는 대체 인력들을 채용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는 이게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군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 여권 이사들이 그 부분까지 또 문제를 삼았는데 보도 시사 부분에 왜 노동 쪽 얘기를 넣느냐. 근데 이게 단순히 노동 사안만은 아니. 그렇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반발이 컸고 사실상 이게 채택이 되면서 MBC의 공식 문서에 김장겸 사장의 과실이 김장겸 사장의 해임 사유가 공식화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그러니까 박문진 공식 문건에서 현 사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어떤 보도 파괴,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동시에 특히 부당 노동 행위가 완전히 기재가 돼버린 거군요, 지금. 이 부분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법적으로 그 보고서상에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경영진, 특히 보도본부장의 부당한 인사가
공정방송을 파괴한 데 영향이 컸다. 예. 이런 취지로 기술이 돼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몰랐던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부터 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MB 소식 또 전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마고 팟캐.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알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돌마고 하냐고 시민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날씨를 찾아보니까 오후에는 비가 갠대요. 네. 그래서 오늘 돌마고는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되는 게 비 그치고 무지하게 추워진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옷 잘못 입었다. 좀 더 따뜻한 옷을 또 쑤셔봐야겠네요. 찾아봐야겠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 돌마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저희 오늘 돌마고는 원래 기획한 것은 고사장 대 김사장이라고 네. 해서 사장 열전이에요. 네, 뭐 사장님이 쳤어요 이런 거 있죠. 네네. 진짜 쳤어요. 네, 진짜 정상이 아니신 우리 사장들에 대해서 누가 더 정말 누가 이길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고사장과 김사장이 보통 대결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의 대결로 갈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김사장은 조금 수명이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고사장을 위해서 KBS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자. KBS의 방점을 찍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방통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오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7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 15분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시민분이 돌마고에 후원금을 모아서 오늘 전달하는 간단한 전달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면 지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아침에 막 오늘 하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후원금 주신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우리는 좀 지쳐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향이 있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KBS, MBC 조합원들과 그리고 또 인터뷰하러 오신다는 대학 언론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마고에 대해서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서야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같이 모여서 고사장 대 김사장 누가 더 센가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기 누가 바랍니다. 더 신사장인지 한번 보시죠. 네네. 그러면 저녁에 뵙겠습니다. 파이낸셜 빌딩 앞입니다. 7시요.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예, 그러면 어제 방송 보도 뭐가 있었죠? 방송 모니터? 방송부터 털죠. 예. 네. 방송 오늘은 배우 김주혁 씨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실 방송 제가 보도를 보잖아요. 저녁 종합뉴스. 그래서 어뷰징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심각한 아주 노골적으로 문제적인 그런 보도들은 거의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망 3일째가 되는 날부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해서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가야겠다.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를 냈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일 날 이분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바로 직후에 언론이 했던 거는 사고 현장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 사망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좀 집중을 했었죠.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보도들은 연예계 인사들의 애도 모습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태도를 가지고서 막 지적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있느냐면 김주혁 씨 사망 원인이 미스테리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너무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너무 있어요. 마음이 급하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는 30일 날 났고 지금 이제 고작 한 3일, 4일 정도 됐어요. 발인이 이제 막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에 부검 요청이 들어가서 1차 결과 나왔고 2차 결과 조직검사 결과 같은 것들은 한 7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벌써 쓰는 것? 이게 납득이 좀 되시나요? 만드는 거예요, 미스테리로? 그렇죠.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도저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일이나 사건입니다. 네, 지금 돌아가신 지 한 3, 4일 되신 분한테 그 사망 원인을 가지고서 그걸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밀실살인 사건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고 그냥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왜 미스테리란 말을 붙이냐? 아니 뉴스에서 미스테리란 워딩을 쓴 거예요? 네, 씁니다. 어허. 네, 보도 제목에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온라인 송고용 제목에는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조금 직접 보겠는데요. 보도량 추이를 좀 볼게요. 이게 3일간 그러니까 30일부터 10월 30일부터 31일 그리고 11월 1일까지 3일간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있습니다. 8건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느 매체였을까요? 아 이건 TV조선 아니면 MBN인데. 아 TV조선이냐 MBN이냐. 아니야 난 채널A. 채널A. 잠깐만요. TV조선. 채널A였습니다. 네, 가장 많은 보도를 내는 곳은 채널A였는데요. 이렇게 좋아해 채널A. 네네. 그 다음에 뭐 JTBC, MBN, TV조선 뭐 이 정도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JTBC도 많이 있군요. 네, 많이 했는데 보도의 양상이 좀 달라요. 일단 채널A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종편 3사, 채널A, MBN, TV조선은 다른 방송사들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뭐냐면 보통은 사고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3일째 되는 날은 보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사고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나올 게 없고 없어요. 애도하는 모습도 이미 전날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채널A, TV조선, MBN은 이 3일째 되는 날 엄청난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셋이에요. 어차피. 특히 채널A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에는 한 건 정도 내고 둘째 날에는 뭐 한 3건 정도 내더니 셋째 날 4건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좀 기형적인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보다는 뭔가 계속 추정을 점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3일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내놓은 종편 3사 보도의 공통점은 뭐냐? 다 미스테리, 오리무중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약물로 인한 사고 가능성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추측을 합니다. 그 약물 얘기는 도대체? 이게 사실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안 나왔죠. 지금 국가에서 조직검사하는 이유도 약물 복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때 나올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얘기를 벌써부터 얘기를 하면서 TV조선은 어떤 보도를 내놓느냐. 이미 약물 복용했다는 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보도 제목이 한 달 전부터 약 복용 영향은? 이거예요. 이 약 복용 이 부분은 큰 따옴표인데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만약 이 약을 먹었다면 어떤 몸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냐 하면서 계속 그 약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안타깝게 숨진 고 김주혁 씨의 사고 원인을 두고 이 2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몸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이 김 씨가 졸음이 올 수 있는 약을 한 달 정도 복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나와서 약물 복용이 확실시 된 이후에 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그런 말이 들려왔다. 또 알려졌다라는 표현 뒤에 숨어서 막 기정사실화해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건 일주일 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급박하게 미리 내야 될 이유도 사실 전혀 없죠. 매우 선정적인 보도죠. 네, 전혀 없고 채널A, MBN은 더 심합니다. 채널A하고 MBN은 일단 피부과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자주 이제 평상시에 찾아가던 강남 피부과에 직접 찾아가서 병원 관계자들한테 인터뷰를 따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진료 내역 이런 걸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환자에 대한 비밀을 당연히 말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런 무의미한 질문을 막 던지고 영상으로 당연히 병원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말하죠. 라고 하면 그걸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따는 거예요. 그죠. 전혀 무의미하게 그냥 영상만 만들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덧붙여서 보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뭐도 하냐면 건물 관계자한테 병원이 있는 건물 관계자 막 인터뷰를 따서 병원 건물 관계자는 무슨 상관이야? 김지혁 씨가 얼마나 자주 왔냐?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혀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보도들을 보면. 정말 저급하네. 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다른 대상자들, 채널A 기자가 물어본 대상자들은 그냥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하거나 뭐 가끔 오셨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널A 보도는 보도 말미에 경찰 관계자한테 또 막 찾아갔더니 경찰이 이미 그쪽에 가 있었겠죠. 경찰 관계자한테 막 ጭ적거려요. 근데 경찰 측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부검 결과에 약물이 나와야 피부과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지 정식 수사를 하는 거지. 지금 일단 찾아온 거고. 실제로 경찰관이 그렇게 짜증을 내진 않으셨죠? 그렇죠. 제가 좀 짜증이 나서. 굉장히 짜증나는데. 네, 어차피 요건 이제 멘트로 들어갈 테니까. 네, 좀 짜증이 났어요. 이 부분 보면서.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다 사건 관련 다른 사람들은 다 상식적이고 심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자 혼자 미쳐 날뛰고 있다. 너무 흥분했다. 막 진실을 알아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진상을 떨고 있는 거의 어뷰징급이다 진짜. 방송 뉴스판 어뷰징이다 이거는. 네, 이러고 있고. 어뷰징을 화면으로 하고 있어. 네. 그리고 MBN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데 뭐냐. 소속사는 김 씨가 생전에 약을 먹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으셨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경찰도 현재까지 어떤 공식 입장이냐면 약물 논란이 커지자 경찰 측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으며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MBN이 자기네 보도에서 막 전달해주면서 그거를 전하면서 그 앞뒤로 계속 억측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 김주혁 씨가 사고 직전에 약을 복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인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약 처방과 관련해 대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 관측들. 네, 관측들을 막 갖다 붙여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 경찰에서 왜 경찰이 왜 걱정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우리가. 경찰이 자제를 요청한 언론사가 우리다. 경찰은 이런 보도를 걱정했다.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것처럼 막 이상한. 자유한국당이 적폐 고백한 것처럼 그런 건가요? 약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보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역시 아버지인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따라하려는. 네, 그래서 지금 완전 엉망진창인데 좀 자제를 해라. 그러니까 부검 결과 나오고 국가수에서 지금 차도 사실상 가져갔는데 차도 지금 사실 기자들이 수시고 해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확인된 게 없어요. 그거는 국가수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뭘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결정적 증거도 없이 계속 이렇게 추정만 퍼뜨리는 보도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뭐 언론으로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방송 뉴스가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지만 특히 이렇게 엄청나게 좀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 물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급의 사건이다. 그러면 병원 가서 막 대답 안 할 거 알면서도 막 찔러보고 이게 그러면 기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연예인 사고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좀 기레기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스테리가 뭡니까 그리고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표현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거의 어뷰징급이네요. 우리가 어뷰징 기사들 너무 심각한 게 많았잖아요.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막 이거를 같이 기사 같이 쓰고 막. 차라리 그냥 추모나 잘하지 그냥 차라리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거는 추모의 의미로
보도에서 넣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텐데, 그죠? 그냥 한 건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근데 쓸데없는 걸로 그러니까 어뷰징을 정하고 싶으면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확실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을 자꾸 그렇게 하고, 사실 근데 이게 어떤 또 악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 애한테 약간의 건강 염려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요. 약물 부작용. 지금 제 친구들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심근경색 뭐 약물에 막 계속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해라 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온갖 얘기들을 가지고 카더라성 그런 이야기가 엄청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가 좀 나온 다음에 걱정을 하고 난리를 쳐라. 뭐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날은 심근경색이 걸렸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글이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 피부과 약을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운전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글들이 또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주는 보도들이다. 의사분들은 또 이런 보도들을 보고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의사들은 알잖아요. 저기 피부과에서 처방이 되고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막 이런 걸 들으면 의사들은 약 이름을 말 안 해도 안돼요. 근데 의사들은 그 약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마치 병원이나 의료사고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뉴스 경향을 보니까 그냥 한 유명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뭐 약물 부작용에 의한 죽음, 막 이렇게 미스테리한 죽음,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자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마약을 사실상 그러니까 연상시키면서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추측 보도에서 김주혁 약물, 미스테리 막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아주 장사꾼 같은 마인드로 만드는. 저급해. 없어져야 돼. 어차피 범인은 그 셋이야. 근데 TV조선 채널의 MBN. 어차피 범인은 너네. 얘기나 하나 더 해보세요. 뭐 이번에도 범인은 너네야. 네. 뭐 채널의 MBN, TV조선 늘 그렇죠. 종편. 이번 여기도 조금 자극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편 시사 토크쇼에도 이영학 사건이 또 난리잖아요. 이영학 씨의 계부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와 함께. 이 사건을 다루던 채널의 뉴스특급이 좀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10월 24일 방송이네요. 10월 24일 방송에서 최진영 변호사가 10월 26일 방송이네요. 최진영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 최진영 변호사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분이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거의 정치색이 뚜렷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사건의 이영학 씨 계부의 사망을 다루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영학 씨 계부가 사망함으로써 피의자가 사망한 거잖아요. 성폭행 혐의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나름 법률 전문가로 나오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더니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처벌을 하는데, 마치 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서거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유를 해버렸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입이 방정이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영학 씨 계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영학 씨 계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똑같은 사건으로 비유한다? 이거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네. 아니에요, 진짜? 이거 거의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말실수라 해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더라도 이분의 정신세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 드러나는 국정원 개혁위의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기행들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상당히 심각했단 말이죠.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논두렁 시계 조작해서 만든 유언비어인 거 이미 다 드러났고, 심지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던 국정원 직원이 지금 자살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 탄압인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인, 정치 탄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을 성폭행 혐의를 받던 분하고 또 동일시한 거예요. 심각한 발언이죠. 평상시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자인 이상훈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제지합니다. 앵커가 제지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라고 한다고 하면 잠깐만요. 그거는 약간 조금 좀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의 문제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번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몇 번을 사실 저희 제보 주시는 시민들이 하다 답답해서 민원연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에 전화하고 MBN에 전화하고 게시판에 시청자의 게시판에 항의 댓글 쓰고 하는데 안 되니까 민원연에 제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비판이 오는데도 이런 분을 출연시키는 방송사의 문제라는 점을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런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한 다음에 바로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는 분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또 이거는 약간 재밌는 일인데 자유한국당의 10월 26일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이게 지금 일주일이 벌써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사들 종편 방송사들의 패널들이 그만큼 황당 발언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차명진 씨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분들이다.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걸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유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보가 많이 오는데 역시 이번에도 차명진 씨가 출연하는 10월 26일 MBN 뉴스와이드인데 이번엔 다른 분들이에요. 차명진 씨가 아니라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정욱 변호사, 황장수 이분 오랜만이네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런 분들의 발언인데 이게 뭐냐면은 역시나 자유한국당을 편드는 발언입니다. 이 국정감사 보이콧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10월 26일 날 방통위에서 그 난리를 치고 보이콧을 했는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고 심지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를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라는 법이 없다. 원래는 그 정당이 추천하라는 문구조차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관행상으로 봐도 지금 방통위가 임명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상당히 무안해졌어요. 그래서 닷새만인 10월 30일 날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상복 입고 복귀했어요. 상복 입고 복귀했는데 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상복도 벗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보이콧은 상당히 무리수였다. 이게 지금 중론입니다. 중론이에요. 근데 망신당한 거죠. 엄청 망신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세 분이 심지어 김광덕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사람인데 아무튼간에 황당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문제는 이 법령상에는 방통위가 임명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법령으로 여러 가지 규정에도 그런데 정치적으로 여야가 안배에서 6대3으로 해온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원래 새누리당 몫으로 그만둔 사람 거를 어디가 해야 되냐 하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문진 이사 2명을 방통위가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했다. 자, 그러니까 보이콧은 안 하고 보이콧은 조금 잘못됐지만 끌었어야 되는데 보이콧은 잘못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는 맞다 이거예요. 전략이 잘못된 거지 정신은 존중한다. 그렇죠. 보이콧은 좀 너무 같다. 보이콧은 너무 출구 전략이 없는 무모한 짓이었다 이런 거지. 자, 이분이 그나마 기자 출신이라고 해서 가장 얌전한 발언이에요. 이제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심해지는데. 황량수 이분이 원래 옛날에는 발언이 상당히 셌는데 지금 조용조용한 분인데 이분도 이 MBC 장악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나 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중적인 부분으로 별로 감이 안 오는 문제가 할 게 아니라 무슨 전시작전권 이양이라든지 안보 문제나 아니면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끌어가지고 어차피 제대로 하지 못할 국감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걸 몇 가지 내걸고 입장을 밝혀라 해서 그걸로 그냥 보이콧을 했어야지. 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여당이 더 폭로 많이 하고요. 끌려가다가 이 건물에 저렇게 박문진 이사 스님이라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 의미가 있는가 이해도 잘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싸워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싸우지를 싸워야 못했느냐. 될 시간에 싸우지 못하고 저러느냐. 저는 그게 더 유감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죠? 됐어 이제 그만해. 네 지상들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보이콧 자체의 정당성은 자기 그 논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이콧하는 건 당연해. 근데 주제가 더 센 걸로 싸웠어야 돼. 어떻게? 도대체 구체적이지가 못하네. 대단하신 멘토링이 분이에요. 이래가지고 되겠어. 지금 자유한국당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이콧하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지금 그래서 욕먹는 건데 이분은 뭐 국정감사고 뭐고 보이콧하는 건 맞는데 다른 걸로 싸웠어야 한다. 주도권이니까 완전히 자유한국당의 빙의가 된 분이죠. 주도권에 찾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감 가봤자 또 지네당 까일 텐데 한 김에 겸사겸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황장수 씨의 입장이 이해가 가네요. 뭐 이분은 거의 뭐 자유한국당 대변이셨던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분 서정욱 변호사. 이분도 황당 발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거의 어제 영상에 나왔던 그분이에요. 바로 이게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게 밀턴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언론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권은 유착. 바로 이게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막는 거. 그래서 권력과 언론은 거리가 멀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관행이 어때요? 지금 이게 여당이 무조건 6명, 야당이 3명, 이게 전형적인 권은 유착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물론 지금 야당이 보이콧도 잘못된 게 왜냐하면 본인이 여당일 때는 6명으로 언론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분은 없지만 앞으로 이게 좀 근본적인 개혁, 정치적 중립을 위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목 늘려달라고 싸운 거잖아요. 이분은 자유한국당이 왜 보이콧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계속 추천하게 해달라고 하는 보이콧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보이콧이 필요했대. 자기는 이사 꽂으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속내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그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내용은 달라.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런 분들의 특징인데. 종편 굉장히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고통받아야 되죠. 이렇게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웬일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결론 가서 너무 황당한 말 하니까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죠. 맥락이 뭐야 도대체. 잘렸나? 말해서. 잘못 들었나? 아무튼 간에 이런 참 악마의 편집을 해버리세요. 그냥. 여전히 어떻게 해도. 그래서 참 여전히 시사 프로그램에는 뉴스가 따라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부심 느끼는 표정 짓는데 방금. 뉴스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 좀 파악하기 힘든 종편어. 종편어. 그렇습니다. 종편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보도를 하고 종편이며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말 빨리 출범되어야 한다라는 논평을 오늘 냈습니다. 사실은 몇 번이나 냈어요. 지금 이게 3번째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방통심의가 지금 145일째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기네 추천목 1명을 더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방통심의는 대통령과 여당에서 6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자기 목 하나에다가 여당 추천목 하나를 자기네들한테 더 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네. 수준이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마치 국회의장 그 추천 몫을 자기네한테 달라. 아니 왜 국회의장 몫을 자기네 달라는 이해가 할 수가 없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돌았네요 진짜. 이 뭐야 이게. 그래서 정치권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몫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아니 좀 근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냥 생떼죠 그냥. 네네. 그런데 이제 방통심의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이죠 사실은. 그런데 방통심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방통심의가 문을 닫은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 월급은 다 나가잖아요.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노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일은 안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통심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그 종편 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과정이 지금 이제 파행을 빚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사실 논평은 굉장히 점잖게 썼는데요. 점잖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종편 재승인이 특히 TV조선이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요. 올해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건 이상의 법정 제재가 나오면 이제 그 시행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시정명령을. 그런데 5건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6개월 내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4월에서 12월에서 5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4월에서 12월까지 심의한 내용, 심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장 출범해도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면 12월 한 달 결과만 가지고 종편은 그냥 쓱 지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TV조선은. 그래서 TV조선이 실제 지금 법상으로는 4월에서 12월 심의가 없어서 1년을 사실상 벌게 되는. 그러면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대신에 내년에 심의가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어찌됐든 올해 거는 그냥 쑥 지나가고요.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의 방송을 가지고 내후년에 이행실적 점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TV조선 입장에서는 너무나 꿀이네요, 꿀. 네, 정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그냥 법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불쾌하다 한마디로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놨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요. 지금 어떻게 심의가 들어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10월 13일까지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종편 3사의 심의 민원이 1079건이에요. 그런데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할 TV조선의 경우에는 308건, 채널A 336건, JTBC가 435건이나 됩니다. 헐. 이게 보수 쪽 저쪽에서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JTBC를 넣은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결과인데 사실은. 네. 뭐 아직은 지금 결과는 지금 요 시기 거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약간 우리의 덕이 많은 것 같은데요. TV조선의 경우에 가장 많이 심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뉴스판입니다. 59건이 들어가 있어요. 종합뉴스 9는 155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저녁종합 뉴스가 214건으로 지금 가장 많은 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TV조선에서는 신통방통이 14건, 전원체계 이것이 정치다가 12건. 전원책이 아주 제대로 활약을 하십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채널A에서는 돌직구쇼가 12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널A의 종합뉴스와 뉴스A 두 개를 합쳐서 97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게 저녁 종합뉴스가 문제고요. 뉴스특급이 30건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JTBC는요. 저녁 종합뉴스 뉴스룸이 286건. 이나 되고요. 정치부 회의가 47건, 뉴스 현장이 44건 이렇게 심의가 밀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JTBC는 그렇다 치고 일단은 종편 보도시사 프로그램이 여전히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심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점들을 한번 일단은 현재 방송법에 의하면은요 6개월 이내의 방송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방송 심의 규정에.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현저하게 그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6개월 이후 것도 이전 거죠. 6개월 이전 것도 심의는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는 6개월이 지난 것은 예외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방송이 없다. 방송 녹화를 안 해놨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방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간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자기네 녹화본을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전체를 다 생방송을 녹화해서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버리면 우리 다 지웠어요. 그러면서 없다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6개월씩이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는 그런 서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민원연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좀 확보를 해볼 텐데 아무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절대로 이번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10월 2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자문위원은 연예오락분과 보도시사분과 이렇게 있어서요. 방심위원이랑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또 회의를 해서 이거는 권고가 좋겠습니다. 이런 자문을 해주는 기구예요. 근데 이 자문이 10월 25일까지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다 당연히 받아놨고 방송 확보해놨고 그리고 이미 자문을 다 완료시킨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의위원만 구성이 되면 빨리빨리 심의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락되는 방송은 다행히 없게 생겼다라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저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회의를 해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소위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한 번 회의 5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5명이 권고까지는 직접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권고, 의견 제시, 그리고 그 밑에 문제 없음, 기각 이런 것들은 다 방송 소위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회의가 있어요. 그 전체 회의에서는 중징계 그러니까 주의 법정 제재 이상은 다 그쪽에서 해주거든요.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 한 번씩 열려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 방송 소위는 지금 이 밀려 있는 몇천 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요 제가 심의해봤는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별소위원회 이런 거 하면 한 건당 싸우면 1시간이고요. 안 싸워도 아주 가볍게도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도요. 자기 의견을 말하잖아요. 그럼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건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루에 모여서 4시간을 회의를 해도 정상적인 심의를 한다면은 10건 정도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방송을 직접 다 같이 5명이 보고 이거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건 무슨 조항을 위반했다고 나오고 민원 내용은 이런 거니까 논의해 주십시오 하고 논의를 해서 또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심의를 하셔야지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해서는 이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낸 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방통심의는 구성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세워라. 이 밀린 심의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졸속 심의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는지 예산도 확보하고 왜냐하면 오자마자 일을 많이 시키면 이 돈 더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답변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금 사무총장이 있거든요. 그 사무총장이 이런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구성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딴소리 할까 봐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매일 해도 된다. 비용 문제 그리고 결의만 해주신다면 심의위원들이. 근데 아마 야당 추천위원들이 안 한다고 하겠죠. 그게 좀 속상한데 아무튼 간에 심의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게 방통심의에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방통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통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너무나 이게 경우의 수가 많은 게요. 지금 4월부터 12월을 놀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대책을 방통위가 세워야 돼요. 이거 진짜 그냥 퉁치고 그러면 내년에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내후년에 심의를 할 것이냐, 이행실적 점검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정부가 어찌됐든 정부 부처가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벌어진 파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의결을 하던 뭘 하던 대책을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통위원장이라면은 저는 이 종편에 대한 심의는 지금 국민 종편에 대한 감시와 이것은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7개월 정도가 지금 심의 공백이 생기고 우리가 이거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뭐 시간을 예를 들면은 11월에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결성이 된다 봐요. 방송 소위가. 그러면은 내년 6월까지로 끊어서 그 기간에 다시 심의하겠다라고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욕을 먹어도 아니 6개월 방치된 그 기간만큼 6개월 후에 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결과를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6개월을 뒤로 미루자는 거죠. 방심위가 구성된 그 시간만큼 밀린 시간만큼 만약에 150일이 밀렸으면 150일 후에 그 7개월을 갖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밀려있는 심의는 일단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카운팅이 적점 제재가 많으면 그것을 빨리 반영해서 종편을 제재를 해야지 이거를 하염없이 1년 뒤로 방통위는 이미 약간의 그런 언지를 줬어요.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면 내년에 5건 나오지 않겠냐,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을 어떤 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골적인 봐주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5건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내년에 몰아서 다 하면 5건 나오지 않겠냐? 나는 늘 5건이 나오는 매달 나오라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이 TV조선이나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심의하고 법대로만 심의한다면은 법정 제재 5건 나오는 건 일도 아닌 방송이잖아요. 이 방송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방통심의위도 내놓고 방통위도 내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흐지부지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신나는 건 지금 파티 열고 있는 거는 종편이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쪽에다가 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대책을 마련해라. 그걸 내가 일일이 꼬박꼬박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의 최선의 그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내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좀 지체된 기간만큼 그만큼 수년해서 할 일을 다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계속 수년될 수는 없으니 좀 더 인력과 좀 더 자본을 투자를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게 네네, 여건을 마련해서 할 일을 그냥 다 하면 돼요. 일정만 조금씩 한 5, 6개월 정도 수년을 해서.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사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네. 예, 아무튼 참 조금은 여러 가지로 요새 우리가 방통위에 조금 답답한 감정을 많이 참 공영방송이나 종편이나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종편 원래 재승인 그러니까 이행실적 점검이 한 3월쯤에 원래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방송을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행정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3월에 하기로 된 거를 뭐 예를 들면 8월에 하면서 그거를 그 시기를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대가 아니고 우려하는 거는 거예요. 종편이 왜 법대로 안 하고 원래 애초에 4월에서 12월까지 하기로 니네들이 그렇게 그 공표를 했지 않냐. 그걸 지켜라라고 우길 수 있는 건데 그런 우김에 자꾸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구성이 안 돼서 못한 것을 연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좀 하는 게 좋다라고 거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유, 숨차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요, 월요일날 또 뭔가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저녁에 돌마고 파티 이제 아니죠.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